도시는 늘 분주히 숨쉬었다.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얼굴은 서로 달랐지만 왠지 모르게 모두가 비슷해 보였다. 한 손엔 스마트폰, 다른 손엔 커피잔. 다들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 무언가가 이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았다. 민호 역시 그 무리 중 하나였다. 대학 시절 그는 믿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글의 힘이다. 문학을 전공한 그는 누군가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어두운 방에 갇힌 이에게 창문을 열어주고 무너져 있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문장을 쓰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이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차가웠다. 졸업 후 결국 그는 광고회사에 들어갔다.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글 대신 사람의 지갑을 여는 글을 짓는 날이 이어졌다.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다. 이건 내가 원한 길이 아니잖아.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그칠 때면 속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애써 마음을 달랬다. 이 또한 글쓰기 아니겠는가. 이상과 현실에 거리는 멀었지만 그는 그 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다. 어느 날 회사는 새 캠페인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제안하라고 했다. 민호는 제품을 돋보이게 할 단어들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멈췄다.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열망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살아갈 힘 아닐까. 민호는 짧게 썼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덜 무겁기를. 회의실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걸로 가자. 광고라는 현실의 무대 위에서도 이상이 깃든 한 줄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순간이었다. 그날 민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상과 현실은 반드시 서로를 거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도 이상은 틈새처럼 얼굴을 내밀 수 있다는 사실을. 민호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 엄마, 그렇게 힘든데 왜 항상 웃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질문에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내가 책 읽고 공부하는 걸 볼 때마다 그게 내 이상이지. 내 현실은 매일 장사지만 너희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면 그걸로 충분해. 민호는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는 현실 속에서 이상을 키워냈고 이상을 믿었기에 현실도 버틸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이상을 품고 현실과 부딪히며 산다. 어떤 이는 생활을 위해 꿈을 접고 어떤 이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만 줬다 상처 입는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건 이상과 현실을 서로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일이다. 작은 친절, 따뜻한 한마디, 성실한 하루가 그 다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이상을 키워주는 힘이 된다. 민호는 여전히 광고회사에서 일한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현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안다. 현실 속에서도 이상은 살아 숨쉬며 아주 작은 틈을 통해 빛을 비춘다는 것을. 퇴근길 그는 지하철 속 사람들을 바라본다. 무표정한 얼굴, 피곤에 젖은 눈빛 속에도 저마다의 이상이 숨어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 이상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만들기를, 자신의 글 한 줄이 그 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조용히 바라본다. 현실을 버티는 힘은 이상에서 오고 이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를 느낀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